생활이 묻고 정보가 답한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네, 1부는 현장의 목소리로 생활 속 이야기 들어봅니다. 환경부가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포르쉐 코리아 등 수입차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국내에서 판매된 해외 유명 수입차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왜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박순장 소비자감시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환경부가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포르쉐 코리아 등 경유차 배출가스 불법 조작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예. 특히 벤츠에 대해서는 과징금 776억 원을 부과했는데 어떤 문제가 예. 있는 겁니까? 아, 예. 이게 사실은 벤츠가 지금만 이런 게 아니고 그 전부터 이게 한 2008년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건데. 아, 예. 이게 사실은 이번에 이제 크게 터진 건데. 2016년, 2017년, 2008년 계속해서 나왔던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이제 환경부에서 이번 건만 이제 크게 또 언론이나 이런 데서 부각됐던 것 같은데. 예, 예. 이게 사실은 뭐냐면은 그 경유차에서 나오는 그 요소수라는 이 부분을 갖다가 예. 사실은 뿌려주고 줄여주는 부분인데 이 부분으로 해가지고 어떤 그 배출가스를 갖다가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예. 이 요소수를 갖다 뿌려주는 이 프로그램을 갖다가 조작했다라는 거죠. 그런 말씀은 더 많이 나오는데 안 나오는 것처럼 좀 조작을 했단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시험할 때는 잘 나오게 하고 이게 한 차량이 한 20km, 30km 달릴 때는 그 요소수가 나오지 않게 조작을 했다라는 거죠. 사실 그렇게 했던 거고. 예.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인증받을 때는 저감 장치를 작동시키고 실제 운행될 때는 저감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적게 나오게 하거나 아니면 아예 나오지 않게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출가스 실탄화물이 13배 이상으로 증가되게 나왔다라는 거죠. 예. 자, 국내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으로 적발된 게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에 디젤 게이트라고 불렸던 아우디 폭스바겐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어떤 내용이죠? 아우디 폭스바겐은 이제 2015년 9월에 이게 미국 정부에서 처음에 이게 이제 밝혀졌던 건데. 예. 그때도 사실은 이게 이제 배출가스 조작이라 해가지고 디젤 엔진의 이제 배출 재순환 장치는 이때는 EGR 시스템이죠. 예. EGR 시스템을 갖다가 이제 조작해가지고 그때는 15억 달러 배상금을 물게 했고, 예. 그다음에 이제 형사권에서도 1조 4천억 원 정도 물게 했고, 그다음에 이때는 이제 기준치의 40배 이상이 발생하게 했던 그런 사건이죠. 이 사건이. 예. 당시에 아우디 폭스바겐은 미국 소비자들에게 총 17조 원의 피해 배상금을 지급했는데 우리나라도 약 12만 대 이상이 리콜 대상이었거든요. 제대로 진행이 됐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그때 지지멸멸하고 아우디 폭스바겐 2010년 정도인가 철수를 해버렸죠. 아, 예. 철수를 하면서 이제 국내 서비스 이런 계통에서 리콜은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었지만은 리콜이 그 사람들이 아우디 폭스바겐에서 발표한 것 같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됐었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피해 보상도 우리나라는 집단소송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제대로 도입이 안 되다 보니까 소비자들에 대한 어떤 피해 보상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독일이라든가 미국에 비해서 지지 않고 지금도 1, 2, 3차에 걸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부인을 하고 있는 입장이죠. 피해자 아우디 폭스바겐에서. 말씀하신 대로 형사 고발과 시민단체들의 소송도 있었는데 법원에서는 어떤 판결을 내린 건가요? 이게 중앙지법원에서는 1심에서 260억 원 선고를 했죠. 형사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민사소송은 앞서 얘기했듯이 아직도 1, 2, 3차에 걸쳐 소송은 제기하고 있지만은 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진행 중에 있고요. 예. 지난 2015년 아우디 폭스바겐의 디젤 게이트로 사실 국민들 상당한 충격을 받았거든요. 배출가스 조작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조작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사실은 정상적이라면 차량을 운행하는데 소비자들이 요소수라는 걸 갖다가 자주 구입을 해가지고 주입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 왜냐하면 요소수가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은 새 차를 팔 때 그 소비자들한테 이 요소수라는 거를 계속 보충을 해줘야 된다. 어떤 예. 이런 사실을 알려주게 되면은 그 차량을 구입하는 그 소비자들이 차량을 구입하는데 영향을 미칠까봐. 판매하는데 영향을 미칠까봐.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요소수를 갖다가 줄어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이 사람들이 그 요소수를 갖다가 줄어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차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조작하게 했던 거고. 예. 그 두 번째는 어찌됐든 이게 작동을 하게 되면은 배기량이 좀 떨어진다라든가 예. 어떤 그 다음에 연료가 좀 줄어들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연료가 줄어들게 되면은 이 차량에 대한 그 전체적인 어떤 처음에 이 차량에 자가 인증 받을 때 어떤 연료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다 보니까 예. 전체적으로 엔진에 어떤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작이라든가 이런 걸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엔진 전체를 갖다가 다시 또 만들어야 되는 어떤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예. 자, 지금 애청자분들의 의견도 받고 있습니다. 벤츠를 비롯한 수입차들의 배출가스 조작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애청자분들의 의견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의견 받고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YTN 라디오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YTN 라디오 검색하셔서 댓글창을 통해 여러분들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 적발된 벤츠의 경우는요. 과거에 문제가 됐던 아우디 폭스바겐 저감장치 조작과는 다르게 요소수를 분사해서 질소 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환원해주는 장치, 이 장치를 조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고급 기술로도 알려져 왔었고 홍보에도 사용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뭐냐면은 SCR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이게 높은 온도에서 그 압력으로 연료를 폭발시켜가지고 이제 더 많은 질소화합물을 갖다가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 연료를 이제 추가로 분사시켜 태워 없애는 방식이기 때문에 연비 개선에는 효과가 있어요, 사실은. EGR 배기가스 재순환 처럼 퇴적물도 쌓이지 않고 출력 개선에도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려면은 SCR이라는 어떤 요소수 분사 방식을 프로그램대로 이행을 해야 되는데 SCR이요? 이게 이런 소비자들이 이 차량을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엔진 오일 갈고 또 연료를 주입하고 이런 방식으로다가 SCR 요소수를 갖다가 그때 계속 보충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소비자들이 불편하고 어떤 까다로운 어떤 이런 차량 운행의 어떤 이런 때문에 차를 사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갖다가 소비자들한테 속이기 위해 가지고 이건 처음에 한번 넣으면은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고 점검을 하지 않아도 되고 어떤 이런 부분을 갖다가 감쇄시키기 위해 가지고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조작하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한마디로 소비자를 좀 기만했다, 사기다, 이렇게 보입니다. 속인 거죠. 자, 환경부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역대 최대 규모인 79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고 대기 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아니죠. 이건 껌값이죠. 외국에 비하면은.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자국인데도 지금 1조 한 4천억 원 부과했거든요. 그리고 1조 4천억 원 부과했고 그리고 또 독일은 이게 이제 검찰에서 부과한 거고 독일의 자동차청이라는 곳에서는 다시 추가 조사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다시 또 과징금 다시 또 부과할 예정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3만 5천, 3만 7천 대가 지금 한 6년가량 계속 배기가스 13배 이상을 분출하고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그리고 소비자들은 그런 내용도 모르고 이 차량을 갖다가 구입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이 차량으로 인해가지고 우리나라 소비자들과 국민들이 좋지 않은 어떤 이런 부분을 갖다가 흡입하고 돌아다녔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이런 790억 원이라는 돈은 사실은 너무 작은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의 제도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이 너무 이제 느슨하고 미약한데 이제 징벌적 앞에서 이제 손해배상제라고 하는데 손해배상뿐이 아니라 징벌적 어떤
과징금이라든가 범칙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얼른 도입이 돼야 된다는 게 이제 소비자단체나 시민사회단체에서 계속적으로 주장을 해왔던 얘기들이거든요. 너무 약하다라는 소리죠. 네, 한마디로 처벌이 굉장히 약하다. 그렇죠. 미약하다는 소리죠. 의견이었고요. 벤츠에서 불복의 의견을 비쳤습니다. 벤츠의 경우에는 사실 국내에서 최근 가장 폭발적으로 성장한 수입차 중 하나인데요. 그렇죠. 1, 2위 하고 있죠. 이를 보는 해당 차량 소유자들의 불만도 클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소유자들은 지금 저희들한테도 이제 전화가 이제 오고 있는데, 첫째는 자기네들은 이 차량이 지금 요번에 적발된 12개 차량이라고 하면은 벤츠사에서 나온 거의 디젤 차량 전부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차량을 사면서 그분들은 요소수라는 이 부분을 그렇게 자주 주입을 하고 이런 부분은 몰랐다라는 소리죠. 그리고 이걸 갖다가 수시로 점검을 해줘야 된다는 사실도 몰랐고 알았다라고 하면 이 차량 구입을 안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런 부분이 또 이렇게 배기가스가 누출이 되고 조작이 되고 했다는 부분을 몰랐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이게 어떤 자기들한테 좋지 않은 몸에 해로운 이런 부분이 흡입을 하고 또 주변 시민들한테 어떤 피해를 가게 했다라는 사실을 알고서는 자기네들은 어떤 육체적이라든가 정신적인 어떤 이런 피해 보상에 대해서 누구한테 받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은 국가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790억이라는 돈은 너무 약하다. 그리고 이게 왜 이제 와서 하고 있느냐? 작년 2018년 6월인가 9월에 하고 있었는데 지금껏 그러면 뭐 했느냐? 이거는 독일 정부에서 다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있었는데 검찰에서 지금까지 뭐 하고 있었느냐? 그런 식으로 이제 상당히 불만이 쌓여 있는 거죠. 그렇군요. 문제가 되는 디젤 차량의 경우는 휘발유나 LPG보다 세계 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그렇죠. 초미세먼지 등을 더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전해져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리콜 등의 배상과 더불어서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한 책임도 함께 좀 요구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790억이라는 과징금을 떠나가지고 일단은 벤츠사에 대한 어떤 손해배상, 정신적 손해배상을 떠나가지고 어떤 환경에 대한 위해라든가 어떤 소유자들의 어떤 기만에 대한 어떤 이런 손해배상이라든가 또 차량 어떤 은폐, 따르는 손해배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얼마만큼 지급을 해야 될 것이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집단소송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한두 사람만 소송을 해도 이 차량을 소유한 전체 어떤 소유자들에게 이제 손해배상이 미치기 때문에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전체 소비자들이 다 소송을 해야지 어떤 이 손해배상을 할 수가 있고 또 이거에 대한 입증도 각 소비자가 다 입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입증 책임이 있군요. 그렇죠. 입증 책임도 다 있는 거고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또 우리나라는 도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실손해배상이기 때문에 그럼 실손해배상은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외국계 자동차 회사에서는 조작해가지고 과징금 내느니 차라리 조작해가지고 차 많이 팔아먹어서 받는 이익이 더 많으니까 이 사람들은 조작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계속 그런 게 이어오고 있는 거죠. 회사들이. 자, 해외 유명 수입차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 꾸준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 발생해서는 안 되겠고요. 7675번님께서는 언론이 더 힘내셔야 한다고 또 언론의 책임감을 강조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소비자주권 시민회의 박순장 소비자감시 팀장과 함께했습니다.